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어제 금리가 갑자기 3.36%까지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정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장 충격이 상당히 컸죠. 자, 이번 주에 아마 월요일부터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대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번에 제가 일요일에도 영상 찍었었죠. 더 싸게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많이 박앤세일 하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800선까지 벌써 도달을 했어요. 저는 좀 더 걸릴 거라고 봤는데 월요일에 하루 만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주봉으로 보실 때 딱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주선에 저항을 맞고 멈춰섰죠.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거를 뚫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지지하고 반등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꼭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뚫고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더 싸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많이 담으셔도 됩니다. 네, 계속 담으시면 돼요. 그런데 돈을 어느 정도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정말로 코로나 때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긴축 발작에 대한 대응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긴축은 시작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반영 되는 거 아니냐, 주식은. 그쵸? 주식은 선반영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모두 선반영돼서 지금 16,000에서 만까지 빠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는 선반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정부가 빨아들이고 연준이 빨아들이면 주식으로 흡수되는 돈이 줄어드는 거는 실물 영역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선반영이라던가 뭐 심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이 실물 영역의 충격이 얼만큼 클 것인가?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실물에서 어떤 충격이 오는지는 시장이 직접 겪어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선반영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의 선반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인상돼서 돈이 흡수되는 실물 영역의 충격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리상으로는 이 1800선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무너진다 라고 한다면 실물 영역의 충격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200주선 기준으로 아직 이 정도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하단을 터치를 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살짝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스닥 지수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부분들이 커플링을 하면서 무너져 내리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 지수도 무너져 내리겠죠. 지금 S&P 500 기준으로 7% 정도의 하락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라고 더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지만 아직 어느 정도의 하락 여력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5% 정도 더 빠져야 200주선 저항선에 안착을 하는 겁니다. 자, SOXX도 볼게요. 자, SOXX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 13%, 14%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저항선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나스닥이 1800을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현금 비율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이번 폭락이 기회는 올 겁니다. 근데 성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기회를 못 잡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뭐 99%가 실패하는 이유가 장기적 전망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지금 장기적 전망이 없기 때문에 줍줍하고 계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현금을 최대한 모아서 여기서 다 때려 넣겠죠. 기회가 왔을 때. 근데 지금 어때요? 리스크가
전혀 해칭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역발상 투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느끼시기에 장기 투자하면 미국에서 돈 번다, 계속 물량 모아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많은 거대로만 안 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지 않을 거예요.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TQQQ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지금 기준으로 23달러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항으로 봤을 때는 18달러 정도까지 일단은 지켜보셔야 돼요. 자, SOXX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SOXL 같은 경우는 지금 15달러 정도까지 와 있는데 10달러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심리적인 저항으로 봤을 때는 1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FNGU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엄청나게 크죠. 가장 큽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잔인해요, 시장이라는 게. 개미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대형주 위주로 가장 잔혹하게 빠집니다. 거의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하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 48달러에 사신 분들은 물을 열심히 타셨겠지만 그래도 손해가 엄청 나실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거의 뭐 85%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물을 탄다고 해도 손해는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NGU 같은 경우도 5달러까지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5에서 6달러. 예.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중에 하락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긴축 발작으로 인한 실물 경기 충격이 과연 이 저항선을 뚫고 더 내려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나스닥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MACD 같은 경우, 이격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음전을 시작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D값이 아직 50까지도 도달하지를 않았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QQQ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D 기준으로 음전을 막 어제 시작한 거고,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K값이 바닥으로 먼저 찍었고 D값은 따라간다고 봤을 때 아직 하락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하락 추세로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는 1800선이 깨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떤 식의 발작을 일으킬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그런 장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빠졌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움직이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모아 가셔야겠죠. 그쵸? 상당히 오랜 기간 상방 추세로 회복하려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긴축은 이제 시작이에요. 금리가 올라서 75bp 인상이 나오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24년까지도 긴축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먼저 충격은 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뭐겠어요? 바로 주식이 더 큰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까지 충격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집 없으신 분들 금리 올라서 지금 살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집을 사냐? 영끌은 미친 짓. 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주식은 왜 상방에 계속 베팅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식은 세배 레버리지를 상방 베팅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교를 했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하락이 와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하락폭을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무조건적으로 주식이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 대응해야 될 지점 말씀드렸고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그곳에서 반등이 나오기야 하겠지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시장의 유동성 흡수는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실물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줄어드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선반영, 심리랑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지부조화를 그만 겪으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 보수적으로, 주식은 상방 베팅, 뭐 이런 식의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런 식의 어떤 인지부조화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공부하시는 대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부동산이 빠질 거라면 주식도 상방에 베팅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주식 중에도 오를 주식이 있고 부동산에도 오를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다만 가상화폐는 계속 빠질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식 중에도 오를 주식,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제가 찍은 영상들은 다 남아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큰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금리, 뭐 시장 영향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보시면서 왜 투자는 무지성으로 하시냐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미국 가스관, 러시아 가스관 나토에서 줄여가겠다. 노드스트림 2 끊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공부한 대로 투자를 하셔야죠. 어떤 게 올랐겠어요? 미국 LNG 가스 이송하는 업체들 주식 한번 가서 보세요. 찾아서 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대로 투자해야 돼요. 단순히 이럴 것이다 기대감으로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손해가 계속 누적됩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제가 유튜브 4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들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기회, 반등, 줍줍 얘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 빼고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돈 잃을 때 돈 벌어주고 계시잖아요. 돈 잃으면서 돈 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3천이 1,500 되면 회복하는데 2배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치열하게 투자하고 있고 작은 투자금으로 부자 되는 모습 반드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는 내 돈 잃어서 남 배불리지 말고 공부한 대로 투자하면서 대응하세요. 그래야 돈을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옵니다. 반드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도 아마 장이 상당히 불확실하게 움직일 겁니다. 뭐 오늘이 반등이 10%가 나와도 그 다음날 또 15% 빼는 뭐 이런 장이 또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본인만의 투자 계획을 만들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